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강북을 경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정봉주 후보의 낙마로 인해서 조수진 변호사하고 그리고 박용진 현역 의원이 이 경선을 벌였는데요. 결국 박용진이 탈락을 하고 또 조수진이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공천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경선 득표율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압도적인 차로 결정되었다 이야기를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몰카짓듯 하는 영화 같은 반전 없었다. 정치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조금 유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분열 갈등은 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해달라 또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조금 절반의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비명 행사의 마침표로 이제 박진우 여당의 박진우과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맞대결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마지막으로 강북을 해서 조수진 변호사가 당선되지 않을까 다음에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어제 이 박용진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고요. 18일 오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왜 전북자치도에서 했냐면은 이분의 고향이 전북 장수 출신이라 전북도 출신에서 전북의 아들을 여기 보면 호남 권리당원들께서 전북의 아들 박용진을 전북의 아들을 박용진을 지켜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고향 민심을 바랬는데 결국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공천장을 따는 조 변호사는 지금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를 겸하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동도 하고 있고요. 조 변호사는 이제 공천 확정에 따라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맞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뭐 넉넉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여론조사는 제가 모르는데 어떤 느낌상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자 이번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역 의원 그죠? 재선 현역 의원이 탈락하고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이런 민주당에서 공천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성동 지역에서도 임종석 또 의원과 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그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을 불만을 갖고 탈당을 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공천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많이 떨어지고 정치 신인들이 대거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자꾸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을 위한 방탄 공천이다, 또 사당화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현역 의원들이 탈락이 되고 정치 신인들이 당선이 되는 공천이 되는가? 크게 나눠서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첫째는 대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이런 검찰공화국과 그동안 얼마나 싸워왔는가. 거기에는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몇 선 의원하고 몇 선 중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이 물론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그 전에
입문하기 전까지, 추천을 받기 전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과 얼마나 싸워왔고 앞으로 싸울 수 있는가, 네, 그런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국힘 쪽의 인사들하고 그 여당과 싸우라고 180석을 몰아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더니 4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리에서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싸우지는 않고, 싸우더라도 아주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데 싸울 여유가 없이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거의 타협하는 식으로 싸우는 동 마는 동, 이런 자세로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이 불의한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또 한동훈의 입장에서 대항해가지고 정말 조국 대표처럼 싸우라고 우리가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 배지만 달고 국회의원으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그 연봉과 그 특혜와 보좌관과 사무실과 모든 거 다 지원까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떡고물만 먹고 싸우지는 않고 단물만 빨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당원들은 분노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수박들은 내쳐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우는 전사를 뽑아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박용진이나 또 이상민 이런 사람들 다 공천에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민주당의 그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들과 당직자들, 동료 의원들의 평가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업자득인 거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현역 의원으로서 가열차게 누구처럼 정말 싸웠다면은 사선이든 5선이, 사선이고 5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라, 그게 아니라 보세요. 그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잘 알아줍니다. 자, 이번에 목포, 해남 이쪽에서 민주당의 또 오랜 또 중진으로 계속 활약해왔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박지원 전 의원, 이런 분은 매일 또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비판하고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런 대외적인 활동들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민주당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제대로 된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뽑아줘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득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공천에서 뽑아주고 합격점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는 초선이든 재선이든 몇 선이든 4선이든 5선이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계급장 다 떼고 신인이든 몇 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불의한 이 윤석열 정권과 검찰공화국,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과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거기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돌아봐야지, 자기가 탈락되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고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똥이 묻어있던 거를 발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감히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얼마나 힘써왔고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내쳐?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욕하고 떠나면서 저주하고, 민주당을 떠나서 뭐 조국혁신당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미래니 아니면은 뭐 이준석 당연히 뭐 국힘 쪽으로 완전히 갈아타가지고 그 민주당의 그동안 해왔던 가치와 명분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무엇을 쫓아서 갔는가? 자기의 자리를 쫓아서, 오히려 자기 사익을 쫓아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공천을 못 받죠. 당신들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제 말이 옳은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과연 옳은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원이 지금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거의 100만대에서 250만 가까이, 120만, 130만 대에서 250만 정도로 당원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재명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낙연으로, 박영진으로, 어느 누구로, 김부겸으로, 정세균으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지금 이재명 대표만큼 그런 파워를 가지고 당원들의 신뢰를 받는, 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대표가 누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연설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슨 사당화니 방탄정권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홍천 따위의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하지만은 얼마나 가열차게, 정말 중심을 다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항의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언제 싸워봤습니까? 이낙연도 마찬가지고요. 이낙연, 조홍천, 뭐 이원욱, 홍영표, 뭐 이런 사람들, 이수진, 이상민 다 나간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 사익을 챙기려는 아주 정말 비열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지독한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몇 년 동안, 제가 촛불 집회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제가 응원을 해왔는데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어요. 예. 다만 불운하게도 민주당 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밀려나서 그런 점들이 그게 불을 할 뿐, 지금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고 정치 신인들이 된 거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준이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김건희 여사,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범죄의 비리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렇게 수사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싸우지 않고 대내적으로는 허구한 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를 안에서 비판하면서 내부에서 총질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런 수박들은 내쳐내야 된다. 저런 썩은 수박들은 내쳐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는 윤석열을 심판하자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민주당의 정신은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자기의 당대표를 방탄 정권이니 하면서 감옥에 가도록 찬성표를 던지고 가결표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인 거죠. 대내적인 심판인 겁니다. 이건 대외적으로 4월 10일 대외적인 여당에 대한 심판, 윤석열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적인 공천은 내부적인 심판인 거예요. 당원들이, 민주당원들이, 국민들이 깨어있는 민주당원들이, 정치 수준이 높아진 민주당원들이 옛날과 같지 않게 SNS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모든 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당신들의 활약과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곤란하게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단식 투쟁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목에 칼빵을 맞아가면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검찰에 수백 번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도록, 그리고 아내 김혜경 여사도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법카를 가지고 검찰들이 말도 안 되는 그걸 공격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의 부부와 가정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변호해주고 막아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총질러들 안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화가 나서 반발하고 저것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분노의 표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고민정 의원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최고위에 빠졌다가 또 다시 복귀했다가 계속해서 뭐 불만적인 세력을 이야기를 하고, 김부겸 의원도 또 최고위에서 또 결정된 거를 당내의 여론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의견이 다른다는 거를, 그런 거를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국힘보다도 더 못하는 거예요. 국힘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불의한 정권에 있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핑계를 대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다수의 250만의 그 민주당원들이, 많은 대다수의 당원들이 이재명을 오히려 지지를 하는데, 그 뜻을, 당원들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슨 내부에서 자꾸 총질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쳐놔야 되죠. 그래서 내부 공천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몇 선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민주당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몇 년 동안 일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대외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얼마나 가열차게 싸웠는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쳐서, 부족하지만 서로 생각은 다를지라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하게 민주당이 나가야죠.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한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은 민주당원과 동료 의원들이 탈락을 시킨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탈락시킨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탈락시킨 거고, 민주당원들이, 국민들이 탈락시킨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도 앞으로도 민주당은 그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누가 되더라도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당선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에 대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내부 총질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다시 민주당원들에게 버림을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만약에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정말 자기 사익을 챙기고 엉뚱한 방향으로 당을 이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이 원로부터 버림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시대 정신과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개인의 자리를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대의가 먼저 해야 되고 사익은 나중에. 사익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선당후사, 선민후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라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내부 총질을 하거나 뭐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의심해 보여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 뉴스와는 분명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가감없이 비판하고 정말 국민들의 원하는 눈높이에서 쓴소리를 하고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원들에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권익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전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보다 무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만 가지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와도 이런 썩은 수박들과 싸우고 정말 참된 그런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정말 올바른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싸워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또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함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한번 믿어봐. 널 위해 준비된 일 잘하는 참된 일꾼. 경제도 민생 문제도 할 일이 많잖아. 이재명 하잖아, 해내잖아.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천번만번이고 국민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실력 있는 대통령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누구도 외롭지 않게 널 지켜줄게. 함께 손을 잡고서 달려.